예, 오늘 오후 1시에 신완순 선생님 만나려고, 예, 콩밥 풍류원까지 오기로 된 약속이 있는데, 제가 그 앞에 우리 풍기읍의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인 임금배 씨의 모친, 장례, 운구, 화장작까지 따라갔다가, 거기서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늦게 오는 것보다 낫다 싶어서 이제 목적 장소 콩밥 풍류원을 찾아갔습니다. 조금 지나는데 저쪽에 콩밥 풍류원이 있더라고요. 요 뒤로 걸어가 될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1시에 가기로 했으니까 1시에 가는 게 맞는 거고 1시에 가기로 하고 또 11시에 들이닥치면 그것도 이상한 거고 그래서 시간이 좀 2시간 가까이 남아서 지금 어떻게 할까 하는데 좀 놀라운 것이 이 동네 오니까 그냥 보통 평범한 동네가 아니고 소슬대문이라고 높은 대문이 있고 의리의리한 집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중앙정계에 나와서 벼슬 하던 분들이 살던 집이 아닌가 조선시대에 이렇게 대문을 높게 지을 정도면 보통 분들이 아니죠. 저도 과거 시험 하기 위해서 판서 정도는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드는 그런 분들의 집인 것 같습니다. 요즘도 이런 집 지기 어려운데 예전에 이런 집을 짓고 살려면 어떤 분들일까 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중앙정계에 가면은 동반 서반 이렇게 임금님 앞에 쭉 늘어서는데 거기에 그 당상관 정도 하지 않았을까 최소한 그런 사람들이 몇 대에 걸쳐 당상관을 해야 이런 집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봉화 수온당 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는 잠잘 수자 졸릴 수자고 오는 평온하게 잠잔다. 잠을 편히 잔다. 봉화에 있는 여기 봉화군 봉화읍입니다. 봉화에 있는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집 수온당의 고택 오래된 집이라는 뜻이네요. 수온당 히스토릭 하우스 인 봉화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제605호 경상북도 Cultural Heritage Material No. 605. 예. 일상생활 공간인 정치임은 조선시대 인종 때부터 봉화읍 거촌리에 세거라는 건 대대로 산 만취당 변영순 1523년 1612년 이 만취당 변영순의 4대 손인 통덕랑 변수 1631-1698이 1653년에 건립한 후 봉화읍 거촌리 세관 만취당 변영순의 4대 손인 통덕난 변수가 1654년에 건립했다면 임진왜란 이후네요. 임진왜란 이후 병자호란 정묘호란 그때 아닌가 달짝처럼 보는데 그 무렵에 그 후에 건립한 후 1854년에 변광환이 중사하고 1984년에 변교우 2010년 돌아가시는 그 변교우란 분이 중세고 1984년에 변교우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중간에 할 때 중요무형문화재라는 그 기술자 신흥수란 대목장 대목은 건물 짓는 사람 대목이고 소목은 조그마한 가구 같은 거 만드는 소목이라는데 대목에도 장 마이스터 엄청난 분이네. 그분이 참여했다. 대목장 신흥수 씨를 불러서 말하자면 중건을 했다.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사당은 만취당 변영순의 3대 손인 변유번이 숭조 정신, 즉 조상을 받던 정신을 함량 계승하기 위하여 1653년 이전에 건립한 후 만취당이라는 건 1653년 전에 아마 건립되어 있었다. 정치는 1653년에 건립됐지만 만취당이라는 것은 그 전에 아마 건립되고 1930년에 일부 수료에 있었으나 전체는 원래 모습이 남아있다. 참 문장은 좀 산만해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정자, 이 정자 이름이 수온당인데 편안하게 잠자는 졸릴 수, 잠잘 수, 평온할 온, 평온하게 잠자는 곳. 평화시면 평온하게 잠잘 수 있겠죠. 수온당은 만취당의 6대 손인 수온당 변상훈이 만취당 변영순이란 분이 이건 임진왜란 전에 태어나고 임진왜란 지나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의 6대 손이 되는 6대 손은 뭐지?
손자의 손자의 손자 뭐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 그분이 수원당 변상훈이 변상훈 수원당이라는 게 또 변상훈이라는 분의 또 호구죠. 수원당 변상훈이 1713년에 후학 교육과 후진 양성을 목적으로 서당을 겸한 정자를 건물로 건립하였으며 1890년 한물 중수다. 뭐 도대체 몇 가지인 거예요. 정침이 있고 그다음에 사당이 있고 정자가 있고 세 가지가 있네요. 그죠? 정침 그러니까 뭐 사랑방이랄까 중요한 핵심 잠자는 곳 생활하는 곳. 정침은 통덕랑 변수란 분이 건립했고 1650년에. 사당은 변유번이 건립했고 정자는 수원당 변상훈이 건립했고 정침, 사당, 정자를 건립한 시기와 그 주체되는 분이 각각 다 다르네. 하여튼 그래서 이 집은 그렇게 해서 서당과 정자 기능을 가진 겁니다. 서당은 교육시설이고 정자는 뭐 쉬는 거 휴식시설이랄까? 공부도 할 수 있겠네. 하여튼 그 시설이 이 집은 서당과 정자를 가진 건물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큰 규모의 저택이다. 서당과 정자 같이 안에 있다. 한 울타리. 이 울타리는 뭐 담 안에 있네. 큰 규모의 저택으로 경북 북부 지역 상류주택의 특색과 품격을 비교적 잘 강직하고 있다. 경북 북부에서 상류주택이라네요. 가만있어. 이 봉화 출신 상류 인사들 생각하면 그냥 조선 초기에는 정도전 선생. 근데 그분은 영주시 쪽인데. 그 다음에 현대 봉화 출신 상류 하면 누가 있죠? 우병우 변호사. 본래는 뭐 그렇게 상류 아닌데 교감 선생님 아들이란데 뭐 상류가 됐다 할 수 있죠. 부잣집 사유로 들어갔으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살던 집의 특색을 간직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살만한 집. 그렇네. 사당은 17세기 후반 가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때 지은 건물이다. 아까 사당을 지은 사람이 누구랬죠? 사당을 지은 사람이 정침은 통덕남 변수란 분이었고 사당은 사당은 변유변이죠. 그 변유변이 사당은 17세기 후반 가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지은 건물. 사당은 제사하는 공간이니까 가묘 가정 안에 있는 집 안에 있는 묘 그것도 가묘 사당이라는 뜻이. 사당은 가묘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지은 건물이다. 초석 등의 독특한 장식 건립뭐 있고 저쪽. 수원당도 구제를 준용한 곳이 잔존하고 있으나 중수한 때 19세기 후반은 향교에 이어 서원까지 강학 기능이 상실되죠. 19세기 후반 그러면 향교도 강학 기능이 상실되고 서원도 공부를 안 시키던 때가 됐다고. 교육시설 기능 상실한 때도 가옥 내 서당의 기능을 하는 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시대. 참, 이 문장 누가 썼습니까? 정말 어렵게 썼네. 정침은 이제 사람 사는 핵심 건물, 중앙 건물, 그러니까 뭐죠? 절로 치면 대웅전, 뭐 그거 같은데, 그죠? 절이라 치면 대웅전인데, 여기 이제 사람 사는 집이니까, 고택이니까, 정침이 핵심이긴 해. 정침, 절에서는 대웅전, 뭐 어디 본당 말하자면. 이 건물, 집이라는 이 건물 안에서 중심, 궁전을 치면 정궁, 임금님 계시는 무슨 궁, 그게 정침이네. 그러니까 정침, 사당은 이제 조상신 모시는 제사공간, 사당, 정자는 뭐 휴식하고 교육도 하고, 그 시도 옳고 여러 가지 하고 있고, 그것도 교육도 시키는 서당기는, 참. 정침과 대문체, 대문체는 이 대문에 있는 대문을 개마 옆에 있는 방이죠, 그죠? 예전에 이걸 뭐 행랑채라고 됐나? 하여튼 그런데 하나, 둘, 세 칸짜리 건물이 보이네. 두 칸하고 저 옆에는 부엌 같은데 전체 건물은 세 칸짜리 건물이 있고 이쪽은 한 칸짜리인데 이것도 집일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창고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건물 좌우에 있는 걸 대문체라고 대문에 있는 건물 붙어 있는 건물 대문체야. 정침과 대문체는 비교적 최근에 중건되었음에도 옛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수원당은 지역성과 건축사적으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고 특히 사당은 중요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인물이다. 참 난해합니다. 예, 막 산만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나고 한문도 좀 알고
조선시대 뭐 관직이 뭐 통덕라인, 저 관직이잖아요. 요즘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를 들면 3급 공무원, 뭐 있잖아요. 5급 사무관, 4급 서기관, 3급 부의사관, 2급 이사관, 뭐 이런가? 하여튼 나도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그 품계가 통덕랑이죠. 하여튼 뭐 통덕랑은 벌써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상류 되려면 그래도 과거 합격하고 중앙정부에 나가면 장관이든 차관이든 하다못해 중앙정부 국장 정도는 해야 상류가 되죠. 상류 인사들이 사는 주택이. 그냥 주택 자체가 상류가 아니고 상류 인사가 사니까 상류주택이고 상류 인사가 살 만한 공간, 장관, 차관, 뭐 하다못해 실국장, 중앙부처 정도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살려면 그냥 뭐 초가집에 살고 우울에 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 일단 조상들을 모셔야 되고, 저 출세한 사람들이 조상 제사도 안 지내면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찾아오는 사람들 손님 대접해야 되고, 또 훌륭한 분이니까 과거시험 합격 훌륭한 분이니까 찾아와서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제사도 지내고 교육도 시키고 손님 접대도 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몇 칸짜리 집에서 그냥 잠만 자면 되는 게 아니네, 그죠? 그래서 잠자고 생활한 정치인 외에 서당, 사당, 정자, 또 심지어 대문체까지 있다는 거네. 이거를 한 10배 확대, 뭐 100배 확대하면 이제 궁전이 되겠네요. 궁궐. 작은 궁궐. 지방에서 그래도 내노라 하던 그 상류층 인사가 살던 작은 궁궐이라 할까? 뭐 그런 표현이 좀 안 어울립니다. 하여튼 그 정도 된다는 가치 있는 집이란 뜻이죠. 그래서 건물도 규모가 크고 이름도 저 봐요. 저 지붕이 얼마나 높아요. 지붕 높이가 이거 가만히 있어봐. 한 6m 안 되나? 거의 2층 건물 높이 되는데 요즘은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전에 그냥 뭐 요즘처럼 뭐 포크레인이 기중길이 없을 때 이런 건물 지으려면 보통 일이 아니죠. 기둥도 나무 기둥 저렇게 큰 기둥을 하려면 실제로는 저거 배 정도 되는 나무를 비해 가지고 따듬어야 저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보통 그냥 일반 서민들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거고, 예를 들면 천석지기, 만석지기, 뭐 이 정도, 적어도 천석지기 해서 논밭이 뭐 요즘 말하자면 백마지기, 500마지기 뭐 이런 정도 있어야 경제력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저의 뭐 그냥 대충 이제 저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이제 갖다 붙이는 거지 정확한 이거는 그 근거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참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방의 상류층, 지방 상류층에서 뭐 지방 아전이 아니고 과거 시험 학교에서 중앙정부에서 통덕랑을 했다니까. 통덕랑 또 그거보다 더 높은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대대로 살던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시험 합격하고 조선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버텨냈던 분도 여기 또 족보에도 올라가듯이 제사도 잘 지내야 되고 그럼 친인척들도 많이 없고 제사 지낼 때 사람 막 수십 명 오니까 대접도 해야 되고 또 주변에서 아이고 과거 시험 합격한 비결 좀 알고 싶다. 우리 자제 또 우리 아들 좀 가르쳐 달라면 또 가르쳐 줘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당, 사당, 제사 지내는 사당, 가르치는 서당, 또 손님 오면은 뭐 가르치는 공부하는데 가르치고 제사 지내는 안에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불 펴는 방 안에서 대접할 수도 없고 그러면 정자 같은 데 딱 하고 이 어르시죠 하면서 그거 올라서 여봐라 귀한 손님 오시니 차를 내오더라 해라 뭐 떡도 가져와라 하면 이렇게 가져와 거기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런 기능을 다 갖췄다는 뜻이네요. 부럽습니다. 제가 뭐 얼마 전에 그 수능 선비촌 가서 선비촌 뒤쪽에 또 뭐 새로 생긴 그 시설에 가서 제가 한옥을 조그만한 걸 하면 소개하면서 이런 데 살고 싶다 했는데 이거는 뭐 그 수준이 아니네요. 저는 제가 뭐 국가재건당이라는 게 추진하는 게 성공한다 해도 사실 뭐 돈 벌 가능성도 별로 없고 돈만 많이 쓸 가능성인데 그 후에 뭐 블루엑스라는 회사가 성공한데도 이런 집을 짓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 집입니다. 아까 여기 주인장 되시는 분을 잠깐 뵀는데 왜냐 저 앞에 제 차를 대놓는 바람에 허락도 안 받고 들이댔는데
식당은 보니까 여기 없다 해서 식사를 멀리 가서 하고 왔는데, 실례합니다 하고, 일단 밥을 먹고 와서 할까. 밥을 먹고 오면 또 여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서 실례합니다 하고, 여기 사당의 유래나 이런 거 좀 설명을 듣고, 이거, 이런 건물 관리하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어떻게 조달합니까? 하도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은데, 옛날 같으면 그런 꿀떡같이 생기는 의문이 있어도, 뭐 굳이 물어볼 필요 있나 하고, 그냥 간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고, 들어가서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굳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뭐 굳이 물어본 내용은 좀 중요한 비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동영상 촬영하기가 힘들 것 같고, 좀 일단 시도해 보겠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저 사전 연락도 없이 와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짓을 하시오. 나가주시오 하면 저도 그냥 나가겠습니다. 모르는 동네 와서 까불다가 혼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저 앞에 풀밭도 있는데 피석이 있던 자리인가, 뭐 돌이 누워있는데 그냥 돌을 걷지가 않네요. 그냥 뭐 돌멩이 놓고 저 앉아 노는 게 아니고 정자가 있던 자리인가, 뭐 피석이 있던 자리인가 이런 식이도 하고. 이 동네, 근데 그도 놀라운 사실이, 놀라운 거 아니라 특이한 사실이, 이 웅장한, 저 소설대문 높은 대문에, 대문채, 뭐, 우리 속이 말하는, 쉽게 말하는 행랑채도 있는 건물인데, 그 안에 또, 이상하게 또 하나, 초가집 하나가 떨어 있네요. 지붕을 이은지 보니까 볏집 색깔이 노란 거 봐서 얼마 안 됐다는 뜻이죠. 몇 년 되면 색깔이 시커멓게 변하는데, 그러면 저거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작년 가을 추수한 걸로 이은 지붕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그 산뜻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안에 요건 대추나무고, 요거는 향나무인가? 그리고 요거는, 이 뭔 나무지? 농사지지만 이 오동나무 같기도 한데, 이 오동나무가 왜 일라? 오동나무인가요? 오동나무가 아닌 것 같은데, 오동나무 이파리는 더 크지 않았나? 뭐, 오동나무 비슷한 닮은 건데, 위에는 부러지고, 있고, 희한한 게 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무 집을 염탐했는지 모르지만, 호기심 발동하면 염탐을 합니다. 근데 뭐 도를 지나치지는 안 합니다. 남 목욕하는 걸 몰래 들여다본다는 그런 짓을 절대 하고 싶지도 않고, 뭐, 안 할 겁니다. 예, 하여튼, 특이하고, 한번 궁금증이 발동하는데, 저 옆에 콩밭 풍류원이라고 찍어드린 저 옆에 나와요. 저 지나왔는데, 저기 저 차 보이는데, 요 왼쪽 그냥 오른쪽에는 요 콩밭 풍류원이에요. 저거가 콩밭 풍류원 끝이라고 안내를 종료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냥 뭐, 기어서 가면 좀 팔꿈치 딸겠지만, 걸어서 가면 뭐, 가볍게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들어가면 쫓겨나겠죠. 1시에 이야기하는 거 벌써 오나? 네 밥은 없다 이럴 것 같아서 일단 눈물을 머금고 밥 사먹으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서 아까 그 선생님 좀 뵙고 제가 추측했는지 맞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한번 해보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설명 잘해주면 제가 좀 이따 밥 먹고 오다가 음료수를 하나 사드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뭐 한미한 집안에 살아가지고 이런 멋진 기와집을 못 봤다고 감탄스럽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동영상이 너무 길면 안 올라가요. 그래서 20분 안에는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18분 02초. 저 안에는 촬영 허가를 받아야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혼자 상상합니다. 아무 데나 막 찍을 수는 없잖아요. 문 열렸다고 막 찍을 수는 없고. 그래서 20분이 되기 전에 끊도록 하고 싶습니다. 끊겠는데, 저 기둥에 글귀가 있네요. 절에도 가면 왜 글귀 써놓잖아요. 주련이라고. 기둥에 붙인 식구를 주련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라 써있는데 글자를 아는 자도 있네. 집가자, 살거자, 물숫자, 청산, 반. 집이 무슨 물과 푸른 산,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뜻인가?
인생, 청풍, 화뭐 중이라고 돼 있네. 그 다음에 또 뭐, 서기, 뭐인데, 글씨도 참 잘 썼습니다. 제가 뭐, 하문실에 부족하니까 못 읽을 뿐이고, 제 눈에 봐도 하면 글씨가 상당히 잘 쓴 글씨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북글 써도 저렇게 쓰는, 저 정도 쓰는 사람 없잖아요.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뭐 더 없다면은, 일곱 글자로 네 귀, 여기서부터 읽는다 치면은, 끝에 가면 운자 맞겠죠. 중, 이렇게 운자. 저쪽부터 읽는 고 옛날 한문은 오른쪽에서 왼쪽 써갔으니까. 아하. 20분 넘었네. 끊겠습니다. 이상입니다.